211번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관계없이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1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연면적이. 2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견본주택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그냥 가설 건축물입니다. 3번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 이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 물류창고. 이거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이고. 5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어업용 비닐하우스. 역시 1번과 마찬가지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면적과 관계없이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211번 2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 되겠습니다. 212번 건축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서는요. X. 2. 건축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 전용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공장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21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번 문제입니다. 213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사자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자 허가입니다. 용도 변경 허가 또는 용도 변경 신고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9개의 시설군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9개 시설군 우리 교재에 자, 산, 전, 그 다음에 문영교, 자선전, 문영교, 그리고 근주바 이렇게 암기하게 써놨습니다. 근주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9번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 자, 이렇게 1번에서 9번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그런데 반대로 9번에서 1번 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지금 문제의 경우는 허가 받는 거니까 9번에서 1번 쪽, 즉 상위 용도군으로의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자, 업무시설은 8번 주거 및 업무시설군이고 판매시설은 5. 영업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 바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신고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보겠습니다. 1.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자, 숙박시설은 5. 영업 시설군에 해당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7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허가. 자,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장례식장은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수련시설은 6번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이 되고 공동시설은 8번 주거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역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5. 공장을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공장은 이 산업 등 시설군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은 4번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역시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자, 그래서 213번 허가를 필요로 하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행위를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2번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즉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할 수 없다. 아니죠. 안전조치 하라고 있는 거니까 강제로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하면 건축주가 안 하면 그때는 행정 대집행에 의해서 대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집행을 했는데 대집행 비용이 이미 예치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도 가능하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21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공사 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주가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 받은 후 10년이 아니라 15년 이상이 되고 15년 이상이 돼서 리모델링 할 경우에 공사 감리자 지정해야 됩니다. X 2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 감리를 할 때 건축법 등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2의 경우, 즉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한 경우입니다.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공사 감리자는 서면으로 그 건축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공사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공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공사 감리자는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자 이건 건축물의 정기점검 수시점검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이죠. 자 5번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번이 정답이네요. 자 216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17번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건축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착공신고라고 그러죠. 합니다. 4번 건축물을 철거한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30일 이내가 아니라 철거하기 언제? 전에 신고하는 겁니다. 전에 신고하고 나서 철거하는 겁니다. X 4. 건축물이 멸실된 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멸실은 맞습니다. 이건 자연재해로 멸실됐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멸실된 거라 멸실된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데 철거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지, 건축주의 의기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철거하기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구청장이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변경이 오거나 또는 지적의 변경이 왔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어떤 경우?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이거는 토지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역시 소유권 보존 신규 등록하는 경우 건축물로 신규 등록할 때는 건축주 주인이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새로의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해야 된다. 이 보존 등기를 따로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신규 등록 있는 거. 1.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 등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하라는 얘기예요. 요거죠 바로 자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집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 촉탁하고요. 건축물 외시 신고 등기 촉탁하고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등기 촉탁합니다. 행정구역 명칭이 있어 변경이 있는 경우도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건 다 등기 촉탁하는 경우고 요거만 어떻게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한다. 그래서 21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9번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틀린 것은 1. 건축물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배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맞고요. 2.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맞습니다. 3. 손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4. 습한 토지, 물이나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지반입니다.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고요. 5번.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교체할 것. 자, 높이가 1m 이상이면 옹벽 설치를 맞는데 이 경사도가 1:1.5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1:1이 아니죠.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1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2번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틀렸죠? 모든 도로가 아니라 일부 도로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들도 있고 신설 변경 고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장기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장기간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로 도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X 4번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4. 예정도로도 역시 도로예요. 예정도로로 인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있답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22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